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유성치 운용령 만나보시죠. 운용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터 린치의 성장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은 우리 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시장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건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최근에 약간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그 옐렌 의장이 올해 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연말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기가 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흥국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미국 금리 인상 시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좀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금리 인상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흐름이 좀 반복될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느냐? 개인적으로는 별로 충격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미경기 회복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신흥국들 중에서도 특히 수출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 증시는 오히려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서 주가가 좋아졌던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의 급락이다,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그죠?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렉시트 우려가 남아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9월 달까지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 압박을 주게 되고 일부 또 선제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계 자금들이. 그러면 시장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유동성 장세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2차적으로 랠리를 펼치는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 과정이 이번 9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9월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본다면 지금 6월부터 9월 그죠? 금리 인상 전까지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금을 우리가 10% 들고 있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부터 한 9월장까지는 한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고 운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기회를 엿봐라. 기존에 사고 싶었던 기업들이 좀 싸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기회를 엿봐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활용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시장이 내도록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1년 365일이 있고 1년 12개월이 있다면 시장이든 종목이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 시세 나는 것은 보통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에 50% 100% 다 올라 버립니다. 나머지는 행보 아니면 조정이에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잘 안 나요. 딱 그 2달 동안에 보통 시세가 낮게 다 나와버립니다. 30%, 50%, 100% 그냥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포트 내에 한 4-5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주력으로 내가 한 30%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100% 올랐다, 50% 올랐다. 그러면 뭐 15%, 30%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연간으로 6개월 연간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한 40%, 50%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왜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수익률이 계속 안 나느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왜? 기본적으로 너무 투기적인 마인드가 강하고요. 한 달, 2달 안 오르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단기적으로 시세가 붙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천재가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들 1년 360을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딱 2달 올라요. 그 2달에 100%, 200%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구간을 인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자꾸 시세판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종목이 안 오르면 다른 종목 오르는 종목으로 자꾸 바꾸고 타게 되고 그리고 약간만 수익이 나도 불안하니까 10%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 종목이 100% 가버리고 엄청난 수익을 낼 기회를 쳐내버리고 또 많이 오른 기업을 쫓아가가지고 또 손실 나고 그러니까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계좌를 까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1임을 지금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요. 지금 4번 정도를 청산을 했습니다. 조기 청산을 했는데요. 한 번도 제가 단타로 20%를 낸 적이 없어요. 6개월 안에.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그 안에서 한두 종목이 50%, 100% 남으로서 나머지 종목들이 안 오르거나 손실이 났던 것을 커버해줬고 그것이 전체로 보면 1년 40%, 50% 정도의 수익이 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종목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기업의 가치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가 또는 그 운영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양산해 내지만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눈썰미는 여러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기업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제가 조금 그 의료기기 쪽 장비 쪽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한 작년도죠. 작년 초부터 매매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인바디 같은 기업들, 진단기기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비옥스 같은 기업들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휴비츠도 계속 봐왔는데요.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관심권역에서 좀 배제를 했고 올해 들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왔었는데요. 그 1분기 실적이 좋아서 한번 이제 관심권에 둬도 되겠다 싶어서요. 가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의료기기 장비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에 쫓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 부진해서 그동안 쉬었던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그 안과나 안경점에 가시면은 그 시력을 진단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회사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내 매출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뭐 인구수가 거의 더 이상 그렇게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고요. 전체 매출의 85% 이상을 해외 쪽에서 내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특히 유럽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해 쪽에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중국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가동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또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금환기 만드는 회사고요.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고 렌즈를 또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안과용 진단기도 만드는 회사고 자동 렌즈 미터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 쪽으로는 그 수술용 가학 현미경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동안 실적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만 많이 했고요. 실제로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매출, 매출은 낮지만, 일부 낮지만 전체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크게 나오면서 작년도하고 재작년 실적을 깔아먹은 주 원인이 이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이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걸로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휴비츠 기업 현황을 좀 보면요. 상해 휴비츠가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인 게 그렇고요.
일단 공장이 정설되면 아마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강력한, 지금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성을 시현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만 150억에서 한 영업이익이 한 3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40% 이상의 성장을 올해 상해 쪽에서 이루어질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85%가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국내 쪽보다는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도 지금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이 제일 높지만 가장 성장하는 쪽이 바로 중국 쪽이나 중동 아프리카 쪽이나 아시아 쪽이나 남미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역시 중국 쪽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 거죠. 특정한 시점이 되면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뭐 만 달러가 돌파되면 자동차가 확 급증한다든지, 지금처럼 한 7, 8천 달러 정도에서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다면 뭐 좀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좀 연세가 많이 되셨거든요.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제 어릴 때도 지금 기억이 뭐냐면 뭐 일본에 뭐 코끼리 밥솥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선풍기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어릴 때 기억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항상 일본째를 사오시더라고요. 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와서 쇼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엄청 좋거든요. 왜?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오면은 뭐 그냥 세트 박스로 그냥 쓸어 담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안가 쪽이나 렌즈 쪽이나 그죠? 안가 쪽에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급증을 하는데, 지금 한 8천 달러 정도 수준에서부터 이제 10,000달러로 가는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역시 이쪽 과학기기 쪽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그 중국 쪽이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한 2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최소한 4천억 정도 규모 이상을 보고 있고요. 많게는 지금 한 6천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가져오더라도 상당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초입 단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대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성장 기업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리스크는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128만 주가 그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발행이 됐는데요. 3,81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낮죠. 그러면 일부는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량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을 언제부터 수요일 이후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회를 잡으신다면 올해는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이니까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 부진했던 실적도 지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완전히 돌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희망을 줬고요. 2분기 때도 흑자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도 우상향으로 순항할 걸로 판단됩니다. 차트 흐름도요 보시면 우상향이고요. 밑으로 보면은 기관들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이 언제 돌아서느냐가 휴비츠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휴비츠의 연간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죠. 2013년, 14년도 영업이익이 50억 28로 떨어졌고요. 올해부터 한 110억 정도로 예년의 그저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억 했어요, 영업이익을. 그리고 순이익도 14억으로 지난 4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충분히 예상 가이던스는 메꿀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예전에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할 때 보면 시가총액 3천억에 육박했어요. 28,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예상 영업이익이 80억이고요. 내년도에 한 110억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가를 본다면 저는 기존의 최고가인 28,9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5,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신다면 괜찮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이마기장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전장은 이제 마무리되고요. 오후장에 좋은 전략들로 토마토TV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